뭐 인생 2막, 3막, 4막 언제쯤 됐는지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오셨는데 앞서 그 이제 풀무원 기업 경영할 당시에 저도 굉장히 좀 두부를 좋아해서 요즘에 시중에 나오는 그런 깔끔하고 정돈된 두부들의 이제 원형을 만드신 건데 그 무렵이 이제 웰빙 바람이 한참 이제 그 이후 이제 불기 시작했었고 최근에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웰다잉 이 분야에 관심을 좀 기울이시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셨다고요? 예, 어떤 얘기입니까? 네, 제가 여러 해 전에 의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무의미한 연명 의료가 일반화되고 있어요. 연명 치료가. 그러니까 치료해봐도 아무런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거를 예. 연명 치료라 그러거든요. 예.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고 가족도 원하지 않는데 인공호흡기구 몇 달 몇 년을 있어야 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럼요. 상황이죠. 그래서 그건 생명의 존중이라는 큰 바탕에 정신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회복 가능성이 없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해서 나는 그건 정말 받고 싶지 않다라는 내 결정권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법을 그러니까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 그게 저 호스피스 완화 치료와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법을 만드는데 제가 앞장을 섰습니다.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초당적으로 수십 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해서 여러 해 동안 활동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.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내 삶의 마무리에 대한 결정에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구나. 그게 이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뿐만이 아니라 화장을 할 거냐 말 거냐, 장기 기증을 할 거냐 말 거냐, 장례를 치를 때 뭐 수의나 관 같은 거를 그렇게 비싼 거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. 또 그렇게 수의를 입지 않고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던 친숙한 옷을 입고 나는 임종하고 싶다. 본인의 의지대로 좀 해줄 있고.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경제적으로도 발전해서 열심히 일해서 크든 작든 자기 재산을 이룬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이분들이 내 재산을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도 내가 결정을 해야지 결정을 하는 법에 맡겨서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거 갖고 집안하고 싸우거든요. 그건 참 안 좋은 일이죠. 그래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 결정을 생활 문화로 좀 발전시키면 좋겠다 해서 웰다잉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요즘에는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한국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, 특히나 뭐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60, 70은 아직 젊은 나이 아니냐 뭐 이런 인식들이 아직 있어서 근데 말씀하시는 그런 웰다잉 운동은 사실 그 일찌감치 조금씩 준비해 가야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? 시청자 여러분께 그런 얘기 짧게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. 일찍 죽자가 웰다잉이 그렇죠. 아니고 삶의 마무리, 또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좋지 않겠느냐. 알고 미리 준비하자. 그렇죠.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 우리와 서양의 그런 그 죽음에 대비하는 문화가의 격차를 설명해주는 지표가 있습니다. 미국은 유언장 작성 비율이 56%입니다.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내가 죽을 때 조그만 집 한 칸이든 아니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예금 통장이라도 이거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내가 결정을 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? 1%도 안 되고 0.5% 정도 되는 게 통계도 없어요. 근데 한 0.5% 되는 거 아닌가 추정만 하고 있는데. 그 유언장의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까? 아니면 뭐 문화가 없어서 그런 그런 거에 대한 문화가 없는 거예요. 아이고 왜 죽는 문제를 죽음과 관련된 일들을 왜 그걸 뭐 이렇게 꺼내서 벌써 그래? 왜 벌써 그래 그런 거죠. 그래서 저는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진료 의향서를 쓴 분과 안 쓴 분의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뭐 화장을 할 거냐 매장을 할 거냐 또는 뭐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할 거냐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정리해 놓은 분의 태도 또 유언장을 한번 작성한 분과 아닌 분의 삶의 태도는
나는 상당히 다를 그럴 거라고 것 생각합니다. 같습니다.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굉장히 좀 와닿는 게 저희 어머니가 49년생이신데 저는 자식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솔직히 좀 이렇게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.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자꾸 몇 년 전부터 하시는데 네. 선뜻 그럼 가서 하시죠 이렇게 또 못 하겠는 거예요. 예, 우리나라 예, 문화상 예. 자식들의 마음 또 그렇거든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이 취지도 그렇고 자기 결정권을 네. 존중해야 줘야죠. 사회 문화적으로 좀 널리 알리고 예.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죠. 강요할 일은 전혀 아닌 거죠. 그렇습니다. 뭐가 꼭 옳고 틀리고 그런 게 아니니까. 예. 화장은 요새 일반화돼 있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20년 전만 해도 상갓집에 가서 화장하느냐고 상주한테 못 물어봤어요. 아, 네. 그게 이제 불효같이 느껴지는 예, 그런 뭐, 문화가 예, 있었죠.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일테면 그 지금 SK그룹의 전신인 그 선경의 네. 네. 최정현 회장님이 네. 나 죽고 나서 매장하지 말아라. 그 화장해라. 그리고 한국의 화장 문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수백억을 내서 잘 시설된 그 화장 시설도 그 조성해서 우리 저 사회에 기부했고요. 예.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님 연명 치료 안 받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서 화장 문화가 지금은 아주 뭐 캠페인이 필요 없을 일상 문화로 예.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? 나는 연명 의료에 대한 사전 진료 의향서 작성, 뭐 장기 기증, 또 유언장 작성 예. 이런 것들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좀 확산되면 좋겠다. 예.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혹시 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나 책이나 문화가 있을까요? 제가 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요새 웰라잉 운동에 꽂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어디 강연 가서도 꼭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는 게 버킷리스트죠. 네. 그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. 잭 니콜슨하고 네. 모건 모건 프리먼. 모건 프리만하고 두 노인들이 돈 많은 노인과 아주 네. 저 가난한 노인이 네. 같이 저 배짱이 맞아서 여기저기 탐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삶의 마무리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같이 하는 건데 저는 특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영화를 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네. 그 영화를 보고 아 나도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한두 가지라도 적어보는 네. 경험을 해본 사람의 또 삶의 자세는 난 예. 다를 것 같아요. 억지로라도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. 예. 그래서 써놓은 것을 탁자나 뭐 책갈피 싸구에 넣다가 새해 맞이로 한번 다시 봐서 마음에 안 드는 건 짓고 찢어버리거나 새로 쓰는 일 이런 것도 항상 내 삶의 의미 또 그 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예. 좋은 의식일 수 있지 않을까. 그 버킷리스트를 이제 단연간 실천하시면서 책이 또 한 권 나오지 않을까 나중에 그 소개되는 책이 있으면 저희가 또 읽어보고 그 네. 발자취를 따라서 또 여행도 해보고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